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제 116회차 전산세무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 2급의 합격률은 21.01%입니다. 그래서 좀 낮은 합격률이긴 한데 21%면은 세무 2급에서는 그냥 보통 이상의 난이도, 그러니까 증상 난이도로 이제 보긴 보는데 상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5% 이하가 돼야지 상난이도고, 뭐 최상난이도는 이제 거의 한 7% 이하에 내려갔을 때 최상난이도로 보긴 하는데 21%면은 중상난이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합격률이 30대, 40대, 많으면 좀 50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21.01%가 세무 2급은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서도 분석을 해봤지만 뭐 처음 출제되는 그런 문제보다는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고요.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라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러한 문제로 좀 유도를 했고요. 난이도는 중상 난이도라고 적었지만 이게 합격률이 21.01%의 중상 난이도로 이제 판단을 했는 거고요. 실제 난이도는 중짜 난이도이고 그래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만한 실수가 좀 많았다 라는 의견을 저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 이 회차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습하기에는 매우 좋은 회차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이 실수를 많이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수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아마 이 이제 12월달 시험에서는 크게 실수를 하지 않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문제 및 전표에 대한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고요. 저는 그 여러분들 문제 3번과 문제 5번에 해당하는 총 4개의 파트에 해당하는 풀이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선진테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당기의 회계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저는 실기 3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3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읽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잘 보아주셔야 되는 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그래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이거는 또 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를 대중소로 나눕니다. 문제를 볼 때. 자, 대중소로 나누는데, 대자는요, 크게 이제 큼지막한 세 파트, 그러니까 매출, 매입, 기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대자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의 1에서 9번 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에 입력하는 난이고요. 매입은 10에서 17번 난에 해당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에서 25번까지가 기타란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크게 대자 나눴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자는 제가 이제 여기 빨간색 테두리로 칠했던 부분이 중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각각 독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부분. 그러니까 점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하나씩 내가 입력하는 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입력하는 게 하나씩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입력했던 부분의 매출이 몇 개냐면은 3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매입은 하나 입력하면 되겠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나누어지는 거고요. 소자는 이 점 부분에서 해당하는 이 부분에 약간 빼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세 부분이, 그러니까 소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독립된 문제에서 약간 부연 설명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봐야 돼요. 이 점에 해당하는 문제, 이게 이제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봐가지고 많이 틀리시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된 부분에서 묻는 건지, 아니면은 독립된 부분 안에 세세한 부분의 소분류도 같이 물어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그러니까 다 독립인 거죠. 그래서 보실 때,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부가가치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매출세액부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본 과세 매출액은 총 2억 원. 근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문제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제 볼 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 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부는요, 이 함정카드가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산세무에게 2급을 볼 때 정직하게 내는 문제는요,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함정카드도 같이 깔아놔요. 이거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9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은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 안에 그거의 응용, 거기 안에 함정카드를 대처할 줄 아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카페 가가지고 문제 왜 이따고 냈어요? 문제 왜 이렇게 냈어요? 한국 세무사의 출제자 폭파시킬 거예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정카드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이게 너무 선 넘는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너무 선 넘어요. 내가 봤을 때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1개 확정은 4에서 6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1번 난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법인은 전자 의무잖아요. 근데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법인인데 물론 이제 전자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종이로 입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법인이 종이로 절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는 그냥 신고는 그냥 포함해서 그냥 입력해주면 되고요. 입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종이든 전자든 구분 없이 둘 다 세금계산서니까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산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건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왜요? 법인은 법령상 전자 의무이긴 하지만 종이로 된 부분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그래 인정을 해줄 테니 가산세 내라 라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종이로 인정을 해줬지만 가산세를 이제 따로 이제 좀 크게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든 종이든 둘 다 입력을 하고 종이인 경우에 가산세는 별도로 입력을 해라.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요 매출에는요, 이 주의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정카드를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깔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얼마 입력하면 돼요? 그냥 2억 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2억 원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했듯이 전자랑 종이랑 포함해서 입력한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아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지연 발급에서 우리는 종이생산서를 발행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종이생산서는 본래 미발행으로 넣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이제 가산세가 1%라서 지연 발급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인 경우에는 왼쪽에는 같이 입력하되 종이생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산세는 따로 넣어줘라.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의 직원이 홍길동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거는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간주공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2회 참가, 103회 참가, 이 문제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22년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고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간주공급 어디냐면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돼요. 사업성 증여는 접대비 쪽입니다. 개인적 공급인데, 개인적 공급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는 당연히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지만, 그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은요, 금액 제한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안 봐요. 1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직원에게 이제 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판매해야 될 물품을 직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직원인 만큼 10만원까지는 뭐 그래 뭐 줄 수는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가 아니고 뭐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데 5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1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물어버리니 40만원이 이제 간주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에 1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간주공급이긴 하지만 금액이 10만원까지는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대선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대선세 공제를 적용한다. 대선세 공제 대선 가감은요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만큼 입력해주면 되고요. 이때 165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110분의 10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되었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금액이고요. 대손금이 회수되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5만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입니다. 수치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한 문제가 요렇게 이제 점하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 있잖아요. 이게 한 파트예요. 한 파트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틀렸죠, 생각보다. 자, 수치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원과 세액 1200만원으로 아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1억 2천만원 안에 보면은 일반 매입도 있을 거고 고정 매입도 있다라는 의미로 둘 다 동시에서 보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는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이 이제 만약에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 매입이고 하나는 고정 매입이에요. 이거는 따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로. 근데 아까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다 포함. 이걸 한 파트로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 때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인지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이제 부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면은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를 구분해서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야 숙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천만원 중에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이 있으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정 매입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고정 매입을 보아하니 승용차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얼마? 2천만 원. 200만 원입니다. 자, 승용차는 999cc 경차입니다. 그래서 과세예요. 그래서 16번 난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메이스의 불공제 넣어줍니다. 자, 메이스의 불공제를 넣어줘요. 자, 넣었죠. 그 다음에 일반 매입은 얼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일반 매입은 고정 매입 빼고 나머지 금액이죠. 1억 원이죠. 자, 여기에서 접대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 기업 업무 추진비죠. 접대비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죠. 근데 일반 매입인데 불공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기에도 불공을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위에 입력하는 거는 매입의 전체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불공제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불공인 부분은 2번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만 넣고 하나는 안 넣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오히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함정카드를 조심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사항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주의사항이 숙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알면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그렇다고 문제를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실력 안 늘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보아하니 유의사항을 봤더니 세부담을 최소화로 가정을 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대한 자료만 직접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 외에 다른 거 넣지 마라 라는 의미고 세부담 최소화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은 홈택스 해가지고 전자신고 했대요. 그러면 전자신고 10,000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가표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명세는 작성을 생략한다. 원래 같으면은 세무계산서 합계표랑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들어가야 되는 서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F4번에 있는 가표 명세도 이것도 생략해라 라는 의미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